유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타로 마스터 노타입니다. 지난번 31강에 이어서 32강 이번 시간에는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 중 동전 카드 에이스 1번부터 7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외 그 밖의 관련 상품 판매처는 영상 끝부분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2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그럼 동전 카드 설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펜타클은 동전이라고도 하며 4대 원소인 흙, 공기, 물, 불 중에서 흙입니다. 상징 동물 중에서는 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펜타클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의 대가, 지식의 축적, 기술의 개발과 관계가 있으며 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수트가 모여서 마이너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한 사람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느끼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부대낌을 상징하고 이것으로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상징하게 됩니다. 원소는 땅, 즉 흙이고 물질적, 실리주의, 금전, 소, 안정성, 노동의 대가, 지식의 축적, 기술의 개발과 관계,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이벤트, 잡, 돈과 물질 세계, 현실성이며 지팡이에서 발생한 창조력과 컵에서 발생한 감정이 검에 의해 발생된 지성에 의해서 평가되어 최종적으로 펜타클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볼게요. 실제적, 실용적, 유능한, 믿을 수 있는, 부지런한, 조심스러운, 성실한, 관능적인, 촉각적인, 위안이 되는, 침착한, 충격을 받지 않는, 평온한, 견고한, 꾸준한, 안정된, 금욕적인, 인내하는, 마음이 친절한, 기초를 둔, 공급자, 예의 바른, 목적의식, 끈기 있는, 목표 지향적 정도로 상징을 볼 수 있고요. 다음 부정적인 의미로는 고정된, 진행이 더딘, 동작이 느린, 지루하고 답답함, 보수적, 지나친 조심성, 지나친 진지성, 탐욕, 돈과 물질에 대한 염려, 완고함, 변화의 저항, 상상력이 부족함, 둔감함, 비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매사에 흑백 논리로 접근 정도로 상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번 카드부터 7번 카드까지 카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동전 에이스, 물질적 안정과 사업의 투자. 그림 설명 한번 해볼까요? 구름 속에서 나타난 손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펜타클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노력의 대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고 정원에는 붉은 꽃과 흰 백합이 만발해 있네요. 아치형 넝쿨을 통해 멀리 산을 향해 작은 길이 나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출발지인 정원은 풍요롭게만 보이고 가는 길도 험하지 않네요. 여기서 우리는 목표, 즉 물질적 안정과 이득 그리고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풍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돈과 함께하는 신선한 출발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월급 인상,
대출이나 증여 또는 유산 형태로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또한 번창하게 될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보석, 금 같은 큰 값어치 있는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에이스 카드가 문제를 상징하는 카드와 함께 나오면 돈 문제와 관련하여 실망하거나 퇴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동전 에이스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첫 번째, 물질적 안정의 시작, 번창, 사업의 확대, 투자가 들어옴. 두 번째, 물질적인 풍부함, 횡재, 풍족한 생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함, 기반이 잡힘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귀중한 물건, 금, 귀중한 돈이나 물건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역방향일 경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의 부정적인 면, 물질적 타락,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함, 없는 이들을 무시함. 두 번째, 오용, 낭비, 사치, 잘못 쓰여지는 돈. 세 번째, 상실을 볼 수 있고요. 금전적인 상실, 이름, 투자 포기, 돈을 받지 못함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전 2번, 금전과 현실의 갈등 카드입니다. 그림 설명해 볼게요. 한 남자가 양손에 펜타클을 들고 고개를 하듯이 한쪽 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동전은 팔자 모양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상태에서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곤란함 속에서 균형 있는 대처만이 난관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일을 잘 해 나간다고 봅니다. 펜타클 2번은 자금 압박을 받거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카드 돌려막기, 이런 경우 혹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또한 돈 문제와 관련된 변화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로는 다른 선택에 대안이 없거나 현실과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재정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어 보인다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펜타클 2번 카드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해결책을 찾는 딜레마를 해결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만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전 2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일, 양다리를 걸치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 양자택일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불안정한, 금전의 문제로 희비가 교차, 동요, 불안정한 시기, 약간의 소란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처리, 어려운 일에 능란한 처리, 순조로운 해결, 출장의 가능성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역방향일 경우 첫 번째, 둘 다 놓침, 시간 끌다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다, 두 개 모두 선택하지 않는다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찰과상, 넘어짐, 경미한 사고 조심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전 3번, 기술과 전문가의 카드입니다. 그림 설명해 볼까요? 두 명의 성직자들이 손에 설계도를 들고 있네요. 그들은 한 명의 장인과 성당의 세부적인 조각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뾰족한 아치 기둥 위에는 세 개의 펜타클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장미 십자가 문양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습득한 기술 혹은 전문 직종을 통한 물질적인 이득을 얻게 됨을 나타냅니다. 혹은 두 사람 이상의 동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펜타클 3번 카드는 사업 시작이나 승진 등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는 불어난 돈을 자산 구입이나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제3자의 필요성이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만약 새로운 벤처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의미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3번 카드는 기초를 쌓고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협상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전 3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련된 기술, 예술적인 재능. 두 번째, 평판이 좋은, 명성이 있는, 영광스러운, 귀족적인, 힘있는 지위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심하는, 의견이 모아짐, 머리를 맞대고 기획을 하다, 동업의 가능성과 필요성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역방향일 경우 첫 번째, 평범한, 보통 사람, 평범한 일, 평범한 생활. 두 번째, 좋지 않은 성격, 불평불만이 많은, 적당히 넘어가려는, 무지, 약한 의지, 유치한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일치, 의견이 엇갈리는, 합의가 안 되는, 동조를 받지 못하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전 4번 구두쇠 자기중심적인 카드입니다. 그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펜타클 왕관을 쓴 채 가슴에 펜타클을 꼭 안고 있습니다. 그의 발 양쪽 밑에 각각 한 개씩의 펜타클이 있네요. 머리 위의 펜타클은 그의 사고방식이 물질적이고 이해타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에 안긴 펜타클은 그의 마음 또한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발 아래와 품속의 펜타클은 금전에 대한 그의 집착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은 마치 고리대금업자 혹은 구두쇠와 같은 이미지로 비칩니다. 이 카드는 인색함과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너그러움과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경고해주는 카드입니다. 좋게 보면 이 카드는 자기의 자산을 잘 지키고 모은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경고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부유하지만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을 나타내 주는데요. 즉 중요한 것은 재물뿐이므로 재물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재물의 안전에 집착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이나 다른 상황들이 걱정되어 꼼짝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한 아무것도 바뀔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적당히 놓아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에너지나 현금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럼 동전 4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 많은, 소유욕, 욕심 많은, 구두쇠. 두 번째, 받음, 상속, 선물, 조상의 유산을 받음. 세 번째는 인색함을 볼 수 있고요.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역방향일 경우 돈으로 불편한 마음, 불안, 걱정, 좌절감. 두 번째, 물질적인 불안정, 물질적 실패, 이익이 없음, 경제적 손실, 손해,
연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좋지 않은 상황, 무모한, 주저하는, 이도저도 아님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전 5번, 가난과 현실적인 고통의 카드입니다. 그림 설명해 보겠습니다. 눈보라치는 추운 거리를 두 명의 거린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들 옆에는 교회의 불빛이 보입니다. 남자는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집은 채 힘겹게 걷고 있고, 여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한껏 움츠린 채 맨발로 걷고 있는데요. 그들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뜻한 교회의 불빛을 보지 못하나 봅니다. 이 카드는 어렵고 각박한 현실에 휩싸여 자신들에게 내미는 따사로운 구원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금전적인 궁핍을 나타내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병이나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을 때, 아니면 단순히 수지를 맞추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때에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또한 영적 빈곤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느낄 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세계에 내쳐졌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거절당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아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도움이 필요하고 금전적이든 정서적이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전 5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곤함을 볼 수 있겠고요. 물질적 결핍, 금전적인 부담과 갈등, 배고픔, 삶의 찌든. 두 번째로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을 꺼려하는, 기회를 놓침, 아직 때가 아님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못 받는, 반대로 역방향일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질서, 혼란, 소란, 혼돈. 두 번째, 부조화, 심한 재정적 손해, 빈곤, 논쟁, 손상, 불일치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낭비, 남봉, 방탕한 생활, 허영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 6번, 자선과 배려의 카드입니다. 그림 설명해 볼게요. 아주 부유한 남자가 저울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균등하게 재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관대한 남자 양 옆에는 두 명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린 채 존경과 기쁨에 찬 얼굴로 이 남자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펜타클 4번에서 스크루지처럼 아까워하는 구두쇠를 볼 수 있었다면, 이번 펜타클 6번에 나오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뒤에 변한 스크루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카드에서 자비, 친절, 그리고 관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나눠주는 기쁨을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금전적인 도움이나 혜택도 의미하며 빚을 갚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빌려간 돈을 갚거나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때도 이 카드가 나오는데요. 즉,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입니다. 돈은 주는 인물이 유복하고 행운을 나누어 주는 위치에 있으므로 자선의 의미도 있습니다. 천칭은 공정함과 균형의 상징이므로 어떤 것을 돌려주거나 베풀어준 지원이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없다면 대출을 받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전 6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용을 베푸는 자선, 관대함, 아량, 물질의 분배, 호의, 박애주의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증하는 선물, 제공, 기부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있는 만족, 큰 기쁨, 뿌듯함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방향일 경우 첫 번째, 좋지 않은 마음, 이기주의, 물질에 대한 막대한 욕심, 탐욕, 욕구, 억누르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기,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세 번째는 채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다, 빚을 짐, 이자, 체납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번 시간 마지막 카드죠. 동전 7번, 재점검과 망설임의 카드입니다. 그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긴 괭이에 턱을 기대고 포도 넝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확이 가까워진 풍성한 포도 넝쿨이네요. 포도 넝쿨에는 포도 대신 펜타클 6개가 달려 있는데요. 나머지 1개는 그의 발 아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포도를 수확하기 전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카드는 그동안의 땀과 노력의 대가로 앞으로 얻게 될 물질적 수확에 대한 몰두와 계획을 나타내며 식상하다거나 권태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돌이켜볼 때도 많지만 실제로 성취를 나타낼 때도 많으며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 잠시 일을 멈춘 것뿐입니다. 즉, 어떤 갈림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길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거나 보람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주된 메시지는 계속하라는 것이며 장기간의 멈춤은 잘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해놓은 일을 이용할 때라고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럼 동전 7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뽑혔을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실 있는 재산, 수확. 두 번째, 생각하는 수확 전의 계획과 점검, 분위기 전환해야 할 시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역방향일 경우 첫 번째, 걱정, 근심, 불안정, 조바심, 갈망. 두 번째, 좋지 않은 성격 또는 행동, 경망스러운 행동, 분별 없는 호들갑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손실, 돈을 잃음, 현명하지 못한 투자, 손해, 정지 상태, 금전 관계에 대한 분쟁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2강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전 1번 물질적 안정과 사업의 투자 카드를 보았고요. 또 동전 2번 금전과 현실의 갈등 카드를 보았습니다. 동전 3번 기술과 전문가의 카드, 동전 4번 구두쇠 자기중심적인 카드, 동전 5번 가난과 현실적인 고통의 카드도 보았고요. 동전 6번 자선과 배려의 카드, 동전 7번 재점검과 망설임의 카드까지 각 카드의 그림 설명과 정방향, 역방향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동전 카드 에이스 1번부터 7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33강은 동전 카드 8번부터 14번 카드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니까요. 꼭 알림 잊지 마시고 노타와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타로 심리 상담사 1급 과정 32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33강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빠